속보입니다. 정부가 직접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 지원을 연장했습니다. 정책자금을 받으신 분들은요, 꼭 보셔야 됩니다.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여정 퀴즈가 있습니다. 10명을 뽑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우 쉬우니까요, 댓글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한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인데요. 자, 12월 15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뭐가 수정됐느냐? 여러분, 직접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분할 상한 특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 19일 날짜로 종료가 되는데, 이거를요, 여기 보시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연장 공고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요, 이 특례 지원, 분할 상한 특례 지원을 알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연장이 됐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저는요 분할 상한 특례 지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대상자와 그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책자금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 보세요. 보고 나서 나에게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원리금 내느라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이거를요,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본인이 대상자인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이거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상환기간이 연장이 되고 이 지원제도가 연장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사업 개요를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특례 지원 제도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정책 자금을 받았고 직접 대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원리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완화시켜 주느냐?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고요, 금리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정말 좋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게 나온 지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 수정 공고는 이거죠. 사업기간이 길어졌습니다. 6월 30일까지인데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부담을 낮춰주시면 좋고요. 자, 분할 상한 특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환 연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특례 지원은 금리 감면이 주어집니다. 자, 이거 설명했었어요. 이 특례 지원이 뭔지. 이게 특례 지원의 특징은 금리 감면까지 간다. 그리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요거 7년입니다. 최대 7년 연장돼요. 그러니까 상환 연장이 되다 보니 내가 매월 갚아야 되는 이 원리금이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환기간 연장은 이 특례 지원 마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직접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중에서 난 지금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원리금이 확 내려갑니다. 실제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완화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특례 지원 제도입니다. 자, 오늘은요, 그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뭐 대상자, 대상 채무 요약 아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대상 채무는요, 일단 직접대출 중이에요. 직접대출 중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가 대상 채무가 됩니다. 어차피 신청할 때 요게 체크가 돼요. 좀 이따가 저랑 같이 이제 하나하나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요거 체크가 되니까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제도 신규 신청 가이드. 자, 이거는 정부가 만든 거고요. 매우 정확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한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요거 공문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신청 접수를 할 건데요. 여러분 뭐 신청 접수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대상자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청 접수한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되나 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은 해보세요. 해보면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 직접 대출 하신 분들이 사실상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다 어디서 했었죠? 우리 정책자금 받을 때 그렇죠?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했었죠. 그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당연히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당연히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은 상단에 메뉴에 대출 관리가 있고요. 그 대출 관리를 눌러보시면 코로나19 피해 분할 상환이라고 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여러분, 이자 납입 기간을 늘려주는 상한 유예 제도는 아니에요. 그냥 거치 기간을 늘려준다 이거 아닙니다. 특례 지원은요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상환 기간을. 그런 다음에 이자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거 잘 이제는 구분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는 팝업창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한 수집 및 이용 동의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 그냥 예스 하시면 돼요.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코로나19 피해 분할 상환 코너가 있어요. 왼쪽 메뉴에.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 코로나 피해 분할 상환 신청 이렇게 있습니다. 신청. 신청이 있어요. 이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지원 전환 심사 뭐 신청이라고 나오고 여기 밑에 가보면은요. 이제 대상 업체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대상 업체. 그래서 여러분의 대상 업체가 떠 있어요. 근데 난 여기 아예 대상 업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없는 거야. 나는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진짜 어떤 분이냐면 내가 이거 직접 대출을 받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내가 이게 받은 게 직접 대출인가? 이게 대리 대출인가? 아니면 다른 은행에서 받았나?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직접 대출을 받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전혀 안 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복수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뜰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사업체가 여러 개인 거죠. 근데 이제는 대부분이 이제는 하나가 많으시니까 이게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왜 보시면 돼 있죠? 운영업체가 한 개뿐이라면 이미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돼 있고, 다수업체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연장 가능 대출 정보, 그 다음에 통합 가능 대출 정보, 예상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차이는 뭐냐 그러면, 연장 가능 대출 정보는요, 이제 시설 자금입니다. 시설 대출. 시설 대출 받았던 것들. 이게 이제 여기에 뜰 거예요. 연장 가능 대출 정보. 이렇게 뜨고, 통합 가능 대출 정보는 여기 써져 있죠. 운전자금 대출 계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아마 이 시설 자금보다는 아마 이렇게 운전 자금으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떠 있어요. 내가 이 직접 대출에서 내가 이게 해당하는 대출이 여기에 이게 다 떠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통합 가능 대출 정보를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전자금 대출 계좌가 나타난다라는 거. 예상 정보는 내가 총 잔액이 얼마 있고, 총 월 납입 원금이 어떻게 되고, 뭐 평균 잔여 회차가 얼마 있는지 그냥 정보가 나타납니다. 나의 이제는 직접 대출 받았던 것들, 이 정보가 이제는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통합 가능 대출 정보 쪽 이제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대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택 제외 가능한 계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다 선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원리금 상환 중인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계좌예요. 당연히 해당되는 거죠.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선택이 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계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계좌가 보이면 거치 기간 중인 계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특례 지원은요, 거치 기간이 남아있는 이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체크하게 되면은요, 잔여 거치 기간이 사라져요. 이걸부터 바로 하나로 통포합돼 갖고 원리금 상환에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는 꼭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으면 거치 기간이 사라진다던데요. 그거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죠, 제가 이렇게. 여기가 체크가 빠져 있는 건 뭐나? 여기 써져 있죠. 거치 기간 중인 계좌고, 내가 이 거치 기간 중 계좌를 선택을 할지, 한마디로 이 특례 지원에 집어넣을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거는 그대로 그냥 남겨둘지가 가능한 겁니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지금 신청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을 때에 뭔가 보여준다. 금방 제가 보여드렸듯이 뭔가 떠있다 그러신 분들은 대상자인 거야.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떠있어. 그럼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일단.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일 명확해요. 왜냐면 뭔가 언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뭐 특례 지원한다던데, 뭐 직접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던데, 내가 이게 해당하는지 안 해당되는지 아무리 공문을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떠있네? 오케이, 나는 되는구나. 안 떠있네? 나는 안 되는구나. 명확하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분할상환 특례 지원 얘기를 해도 나는 해당 사항이었구나.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공문을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근데 아까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이 거치 기간 중인 계좌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거치가 남아있어요. 나는 이거 지금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예요. 그럼 이걸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뜹니다. 본제도 지원 결정 시 약정 실행 2월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뜨요. 그래서 지원 실행 후 기존 상태로 되돌린 것은 절대 불가하오니 신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뜹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거치 기간이 남아있는 계좌를 선택할지 안 할지도 여러분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연체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체 계좌 신청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가보면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연체 여부가. 근데 이 분할상환 특례 지원 제도는요,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공문 보여줬을 때 연체 일수가 30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30일 초과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체일 14일이죠. 만약에 이렇게 계좌가 떠 있는 거, 요건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연체일수가 51일이야. 이거 30일 초과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떠요. 연체 30일 초과 계좌의 경우 신청에 불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뜰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연체 보유 계좌 중에서 한 건이라도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했다면 선택 및 신청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보유 계좌가 있는데요, 한 건이라도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선택 및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를 이해하고 이제 계셔야 된다는 거 꼭 이거 주의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통합 가능 개출 정보에 체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체크가 안 되는 건 뭐라고요? 거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거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금 상환 여부가 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치 기간이 남아 있는 건데 연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체가. 그러니까 이자를 안 낸 거죠.
연체일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거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는 이건 제외시키고 가겠다. 이거 가능해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면 이게 예상 연차 회차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예상 월납입 원금, 그러니까 월 납원금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는데, 이제 신청이 가능한 대상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떠요.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시작합니다. 단 신청 업체 정보가 채무자 정보 다른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제는 오케이, 나는 이제 완벽하게 대상자인 거고, 신청 가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뜨냐면 에러 메시지가요. 당신 연체 30일 초과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폐업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폐업 사업장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 불가합니다 라고 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신청 가능으로 아마 뜰 거예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그래서 요거 메뉴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제 신청 접수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은 지원 구분이라고 해서 이제 선택하세요 나올 텐데, 여기에 당연히 소상공인 특례 이렇게 이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도 나오고 있지만 심사 결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사되나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대상으로 인정된 경우 추가 지원 7년은 부여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특례 지원이 뭐라고 했죠? 금리 인하까지 되는 거. 1%포인트의 금리 인하까지 되는 게 특례 지원. 근데 이분을 봤더니 특례 지원 대상은 아닌데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 뭐야? 상환 연장 7년. 이 7년 연장은 되는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7년은 부여된다. 하지만 금리 감면은 지원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어차피 알림톡으로 알려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약관 동의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는 다 됐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약관 동의 부분인데요. 전체 동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이제는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요거 다 3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3개 다, 요 3개 다, 뭐 기업 신용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신용정보에서 요거 다 전체 동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약관 동의했을 때 당연히 이제는 실명 번호라든지 뭐 대표자겠죠. 대표자에 대한 정보 정확하게 넣으시고요. 혹시나 이제는 이게 대표자 실명 인지가 실패된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명예도용 차단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명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명의도용 차단을 이제 빼고 그걸 이제 해제시킨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 뭐 개인정보 넣으시고 다음 단계 누르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체크가 나올 텐데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이제는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 6번부터 8번, 그러니까 6, 7, 8은요, 뭐 2곳 이상 기관에 대출받았다, 최근 1년 매출이 감소하였다, 최근 1년 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요거는, 이 특례 지원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는 필수고, 다 예가 돼야 되는 거고, 6, 7, 8에서는 하나라도 예가 되면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왜냐면 이제 심사를 봐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신청서 작성 계속 갑니다. 대표자 정보 확인하시고요. 뭐 자택 주소, 실거주자, 실거주지 주소 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업체 정보 확인하시고요. 뭐 사업자 전화번호, 경영 형태, 개인이다, 사업장 주소, 주사업장 주소 다 확인하시고,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는 요 기업 현황 및 제품 경쟁력 이렇게 이제는 써야 되는데 요거 좀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또 요거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 가보면 작성 예시라고 있을 겁니다. 작성 예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떠요. 파란 글씨로 이제 뜨거든요. 파란 글씨로. 그래서 요 파란 글씨 예제 요거 확인해 보시면서
좀 비슷하게 이런 방법대로 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정 모르시면 챗 GPT가 있잖아요. 챗 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잘 써줍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사업 현황, 기업 현황, 제품 경쟁력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예시가 나오니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연장 회차 선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추가로 연장을 원하시는 개월을 0에서 84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84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장을 최대한 길게 하겠다. 84회 쓰는 거고, 나는 그래도 빨리 좀 갖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적게 쓰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84회 쓰시죠. 대부분. 왜냐하면 최대한으로 이제는 좀 끌고 싶으니까. 그래서 원리금 부담을 낮추고 싶어 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최대 기간을 선택하셔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뭐 상환계획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환계획 작성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거 예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제 보시고, 파란 글씨가 예제니까 예제를 체크하시고 요거를 이제는 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이제 다 눌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환계획 요게 그 사업 현황 나올 때 요거 한 다음에 요게 이제 나올 거예요.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상환 연장 회차 선택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요게 먼저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게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좀 보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 누르시고요. 그럼 이제 서류 제출이라고 나올 겁니다. 상환 기한 다 쓰신 다음에 서류 제출 나오면 제출 마감 일자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 마감 일자 체크하시고 신청일 날 다음으로 3영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 마감 일자 뭐 체크해 주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출 서류가 나오는데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신용정보 동의 당연히 해야 되고, 신용정보 동의 뭐 법인 개인 뭐 다 동의하시고, 보면은 뭐 크게 문제 없죠. 동의서 파일 올리기, 서식 파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런 거 서식 파일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올리기를 이제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법인이네요, 법인. 여긴 법인만 하는 거고, 개인 사업자는 요것만 해도 되네요. 그죠? 요것만 1번만 해도 신용정보 동의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파일 올리는 건 법인만, 요거는 그냥 개인 사업자는 동의서 확인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는 4, 5, 6번 쭉 나오는데 실명 확인 요거 쓰셔야 되겠네요. 파일 올리고 그래서 뭐 실명 확인 공동 필수 되어 있고, 주사업장 확인, 주사업장 등기부 등본 업로드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서류 제출 파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대표자의 거주주택 확인, 요것도 그냥 서식 다운로드 하셔서 파일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 처리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여러분 아마 정책자금 받았을 때 다 내셨던 그 자료들이에요, 다. 그래서 준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요거는 직접 대출 받으신 분들이 해당 사항이다 보니까 뭐 서류 제출하는 거는 다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셔서 업로드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제출을 이제는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 내역 보기가 나올 거고요. 신청서 내역 보기가 이제 나오고 어떻게 심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심사 같은 경우에는 그 1개월, 최대 1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신청 취소입니다. 신청서 작성 도중 취소 시에는 신청 내역 보기, 그 다음에 신청 취소 누르시면은 신청 취소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신청 취소 누르면 어떻게 돼도 신청 취소 요청합니다. 요거는 이제는 신청 취소 얘기예요. 신청 취소. 그래서 신청 취소도 되니까 여러분 크게 뭐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청이 되시면 그 신청 내역 보기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접속을 해보시면은 그 신청 내역 보기 가보면
예상 연장 회차, 그 다음에 예상 월 납입금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는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이제는 분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께서 좀,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제가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신청하는 방법도 알고 싶다 하셨거든요. 난 도저히 이게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시간을 잡고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좀 알려드렸으니까,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으로 직접 전화하셔서 여러분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퀴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퀴즈를 지금 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마 퀴즈 또 기다리신 분들 많으셔갖고 요거 한번 제가 내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퀴즈 내드립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정책은 뭐냐? 자,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거죠. 1번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2번 청년고용 연계자금 지원. 자, 뭡니까? 자, 답을 댓글에다가 이렇게 1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번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댓글창에다가 여러분 남겨주십시오. 10분 선택한 다음에 선정한 다음에 제가 토요일날,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동안 또 드려야 되니까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10명 또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